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잃는 법은 자연스럽게 배워가지만 다시 친구를 사귀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젊을 때는 밥 한 번 같이 먹고 술 한 잔 기울이면 친구가 되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을 여는 일은 점점 더 큰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이미 한 번, 두 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마음을 내줬다가 돌아온 것은 다정한 손길이 아니라 조용한 외면이었고 이유도 설명도 없이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반가워하기보다 경계하게 됩니다. 혹시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닐지, 혹시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을지, 혹시 결국은 또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보다 먼저 고개를 듭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줄 것은 다 주었고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하는 시기이기에 굳이 새로운 관계로 마음을 흔들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혼자인 게 편하다고 상처받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나를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노년의 시간 속에서 우연처럼 다가온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벤치에 앉아있던 낯선 노인이었고 처음엔 굳이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며 처음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 선을 그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그 노인이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보다 더 묵직한 의미로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화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쉽게 차가워질 수 있는지, 겉모습 하나로 얼마나 잔인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웃게 될 수 있고 다시 사람을 믿게 될 수 있으며 다시 내일을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혹시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선을 그어버린 기억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그 선 너머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 시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인생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쳐온 사람들을,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을 대신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끝에는 분명 오래 남을 이야기입니다. 박정호는 69이었고 스스로를 아직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병 없이 이 나이까지 버텼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혼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버티고 있는 것은 삶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정해진 시간에 국밥집으로 향하고 국물의 간이 조금 짜든 싱겁든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이고 계산을 마친 뒤에는 늘 같은 길로 공원을 향했습니다. 그 길에는 특별한 풍경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소독약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 냄새는 아직도 정호의 기억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아들은 미국으로 떠난 뒤 처음 몇 해는 자주 연락을 해왔지만 직장이 바빠지고 가정이 생기면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을 때는 다 그런 거라고, 아버지보다 자기 삶이 중요한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혼자 차린 밥상을 마주하게 되자 이해와 체념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정호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도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자랑, 비슷한 뒷말들 뿐이었고 그 속에서 웃고 맞장구를 치는 일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괜히 마음을 열었다가 오해를 사거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뒤에서 이야기가 돌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호는 혼자가 편하다고, 혼자 있는 것이 덜 상처받는 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으려 애쓰는 마음 뒤에는 사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고 싶다는 욕심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는데 옆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자리에 앉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코트 소매가 해지고 신발은 오래 신은 흔적이 분명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말을 섞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이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봤다며 그래서 말을 걸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부담도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을 삼킨 뒤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자식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 있다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괜히 허투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름을 말했을까? 왜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게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 벤치에 앉아 있을까? 다시 보게 되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호는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낯설다는 사실을 느끼며 애써 그 마음을 눌러두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괜히 마음만 흔들릴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들지 않고 낮에 앉았던 그 벤치와 그 노인의 얼굴을 몇 번이고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정호는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발걸음은 어김없이 은행 앞 벤치로 향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호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가까워질수록 시선이 먼저 움직였고 그 끝에는 어제 보았던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어제와 다름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괜히 들킨 사람처럼 헛기침을 한 뒤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편안한 대화가 시작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 쪽으로 향하더니 커피 2잔을 뽑아 돌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면 손이 좀 풀릴 겁니다 하고 내미는 종이컵을 정호는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커피는 싼 맛이었고 향도 깊지 않았지만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공원 나무가 언제쯤 잎을 떨굴지, 이 근처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거센 날에도 철수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정호 역시 자연스럽게 그 벤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과거를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아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철수 역시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은 말을 하지 않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정호는 어느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덜 적막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오가던 사람들이 둘을 힐끗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고 경로당에서 마주친 이들 중 몇은 정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다닌다더라.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정호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철수의 옷차림, 말수적은 태도,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해석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 역시 마음속에서 조용한 계산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곤란해지지는 않을지, 혹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철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말없이 앉아있을 때면 더 오래 그 자리를 지켰고 정호가 먼저 일어나려 하면 괜히 붙잡지 않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정호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무것도 묻지 않을까? 왜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불편해질까봐 먼저 거리를 두려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 공원에서 느꼈던 시선들, 그리고 철수가 건넨 커피의 온기가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정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그럼에도 쉽게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자신이 다시 한번 누군가와 엮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정호가 그날따라 경로당 문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특별한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며칠째 공원 벤치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따뜻한 실내에서 사람들 얼굴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정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철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는 그 고개 끄덕임이 허락인지 아니면 괜히 불편해지지 말자는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함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 안은 늘 그렇듯 익숙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장기판을 두드리는 소리, 서로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멈췄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호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데려와요 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곧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냄새 나잖아요. 그 말은 조심스럽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는 순간 귀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마치 정호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니라 냉소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박노인. 저런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장기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동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이미 정해진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둘은 아무 말 없이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데려온 건 아닐지,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상처만 준 건 아닐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정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해지셨다면 제가 사라지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호를 배려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 역시 그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호는 공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벤치를 떠올리면 경로당에서의 장면이 함께 떠올랐고 철수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던 모습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호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건 쪽은 병원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 공원 인근 CCTV와 주변 진술을 통해 정호의 번호를 알아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왜 먼저 찾아가지 않았는지 수많은 후회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흰 불빛 아래에서 철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고 손등의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의사는 정호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분 예전에 회사를 크게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정호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게 아닐지 되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철수의 소지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 안에는 회사 설립 서류, 과거 신문 스크랩, 그리고 여러 장의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호도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기업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철수가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 방향에는 지금은 다른 건물로 바뀐 옛 사무실 자리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호는 병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하고 묻자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때문에 다가왔고 그게 사라지자 다 떠났습니다. 남은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들, 자신이 잠시 품었던 의심들, 그리고 철수의 침묵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약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병실에서 정호는 처음으로 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철수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그동안 정호가 보아왔던 어떤 웃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철수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정호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까지 하루 사이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동안 철수를 노숙자처럼 부르던 사람들, 경로당에서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 역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표정들이었지만 이야기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하자 사람들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꽤 큰 회사를 했던 사람이라더라. 또 다른 이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회사와 거래를 했던 사람도 있었고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철수의 모습과 과거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맞춰진 그림은 누구에게나 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가 경로당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괜히 자리를 내어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철수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호는 그 질문들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입니다. 그 말 외에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하는 정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다가오자 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하고 정호가 묻자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철수가 왜 그토록 침묵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로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철수를 향해 가장 먼저 말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는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몸이 먼저입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철수의 과거를 알게 된 뒤에야 태도를 바꾸었고 그 사실이 정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몰랐다면 이 사과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정호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수가 겪은 시간과 침묵 그리고 지금의 선택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온 자신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곧바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이전처럼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그 말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숙성된 선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남긴 시간들을 다시 꺼내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지금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공간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넓은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공원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한때는 분식집이었던 자리였습니다. 철수는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정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이 될지 이미 마음속으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곳에는 소박한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노인 쉼터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규칙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과거 경로당에서 철수를 밀어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어느 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면보다 후회가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매일같이 쉼터에 나와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밥상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사과보다 오래 남는 행동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말보다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호 역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를 혼자 보내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정호의 변화를 전화 너머로 느꼈는지 이전보다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다르다며 웃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쉼터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철수는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늦어서 다행입니다. 젊었을 때였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호는 그 말에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인연이었기에 더 욕심내지 않고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노인은 그날 예전처럼 벤치에 앉지 않고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젊을 때는 꼭 붙잡아야 할 것 같았던 체면도, 인정도, 비교도 어느 순간부터는 버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조용한 하루, 무사히 지나간 저녁, 아프지 않고 잠들 수 있는 밤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던 이도 사라지고 함께 웃던 얼굴도 기억 속으로만 남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은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정호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겪을 만한 기쁨과 슬픔은 다 겪었다고 믿었고 남은 시간은 조용히 흘려보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만나고 나서 정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나갈수록 새로운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만남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가졌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이름 하나로 사람들을 모았고 또 그 이름이 사라지자 모두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조용한 벤치 위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만난 인연이 정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노년의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벤치에 앉지 않았더라면, 괜히 마음을 열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날 아주 작은 용기를 냈고 철수는 그 용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거창한 성공도 극적인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일 웃을 수 있는 얼굴 하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아주 늦게 도착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야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인연을 놓치게 했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라는 말에 익숙해지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부터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에는 혹은 지금 이 순간의 삶에는 어떤 인연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인생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그런 이야기들이 조용히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